안녕하세요. 제2조 경영연구소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경기 불황에 대처하는 법, 환율 상승에 올라타는 사업에 대해 소개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역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업은 무역업과 무역오퍼상이며 책 무역엔 오퍼상 무작정 따라하기와 무역오퍼상 창업 119를 참고하였습니다. 사실 무역업이나 무역오퍼상이라고 하면 뭔가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근과 같이 국내 경기가 안 좋고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장기적인 저금리 기조와 여러 지원금과 복지 정책으로 인한 국가 부채 상승이 심화된다면 환율 상승의 위험까지 있는데, 이때 가장 유리한 포지션을 잡는 것이 무역을 하는 것일 겁니다. 물론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해서 못한다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더 쉽게 무역 또는 무역 오퍼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과 이런 업종에 가장 적합한 분들, 즉 당장 내일이라도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분들에는 어떤 분들이 있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간단히 용어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무역업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국내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해외에 파는 것을 수출, 그 반대로 해외 제품이나 서비스를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역 오퍼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무역업이라고 하면은 내가 직접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말하지만, 무역 오퍼란 말 그대로 중간에서 중개 역할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직접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소개를 해주고 절차를 중개해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즉 수출 오퍼상은 국내 기업의 수출을 중개해주는 것이고, 수입 오퍼상은 해외 기업의 수출, 다시 말하면 국내 기업 또는 소비자의 수입을 중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무역과 무역 오퍼의 가장 큰 차이는 본인이 직접 제품을 매입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연적으로 무역업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초기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없이도 유관기관의 자금력이나 행정력을 활용하여 물건을 살 수 있기도 하지만, 매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역오퍼의 경우 중간에서 중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 한 푼 없이도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도 집으로 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일한다면 사무실 운영 비용이나 인건비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무역오퍼상 이런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서 중개 역할만 하는 만큼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각 업체끼리 직거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을 통해 거래하는 것이 확실한 이점이 있다는 것을 각인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무역 오퍼상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무역업에 대한 정보는 따로 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거나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오퍼상의 또 다른 좋은 점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나 신고, 등록 등의 의무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업 등록만 하면 됩니다. 결국에는 핵심은 내가 중개하는 상품을 팔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중개 또는 유통업에서는 역시나 이미 자신이 알고 있는 업체가 많고 상거래에 능통한 분들, 영업을 잘 하시는 분들이 적합할 것입니다. 특히 수입 오퍼를 하기에는 이런 분들이 아주 적합합니다. 해외 수출 업체들이 왜 굳이 직접 수출을 하지 않고 국내 오퍼상을 통해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수출할까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해외 판매처를 찾고 관리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내 수입 총판이나 해당 물건을 살만한 업체들이 많이 알고 있다면 국내 상거래 절차에 따라 수입을 알선하는 것만으로도 경우에 따라서 아주 쉽게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기업 중 수출을 통해 회사를 키우고 싶은데 여러 이유로 해외 영업부를 따로 만들기가 꺼려지는 경우 오퍼상을 이용하는 것 말고 달리 방법이 있을까요? 즉 자체적인 수출 역량이 없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 오퍼를 제안한다면 자기 물건을 해외에서 팔아준다는데 거절할 기업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대부분의 중개업이 그렇듯 많은 기업을 알고 있고 영업력을 갖췄다면 그 어떤 일보다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부업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무역업이다 보니 영어는 필수입니다. 사실 영어가 되어야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애물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영어가 안 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영어만 된다면 다른 일반적인 영업인들이 진입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 영업이 적성에 맞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예 도전하시지 않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업은 되는데
아는 업체가 없다거나 영어가 안 돼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소개해드리는 방법으로 도전을 하신다면 좋을 것입니다. 일단 영어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적합한 공부 방법이 다르니 정답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제가 참고한 두 책에서는 기본적인 문법 등 이론을 바탕으로 실무적이고 실용적인 영어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 실력 자체가 거래 성사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니 의사소통에 문제만 없으면 될 것입니다. 사실 상대방도 영어권 국가가 아니라면 외국어로서 영어를 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 그 자체보다는 상대방 국가의 문화와 상거래 관습 등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내 물건을 팔 업체나 좋은 물건을 살 업체를 찾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더더욱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모든 영업의 고수들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손품,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효율적인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참고한 두 권의 책과 제 경험을 토대로 몇 가지 효율적인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검색 엔진에 관련 키워드로 검색을 하거나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의 국가별 수출입 통계, 국내 제품 수출 현황, 해당국의 조합, 협회 회원사 목록, 각종 카탈로그 등에 대해 조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박람회나 전시회 등을 찾아가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해외로 나가는 것은 꽤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를 꼼꼼히 해놓고 가능하다면 여러 유관기관에 지원을 받아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기관으로는 코트라,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수출지원부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출바우처,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역 또는 무역오프의 또 다른 방법이자 초기 시장 진입 시 사용하기 좋은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체 조사와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은 홈페이지 제작과 관리일 것입니다. 특히 해외 업체와의 컨택을 위해선 홈페이지 제작이 기본입니다. 국내와 해외 시차 때문에 전화나 메일, 팩스로 소통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해외 방문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주 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홈페이지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연결이 된다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홈페이지를 제대로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은 제 채널의 관련 영상을 참고하여서 간단히 무료로 만드시거나 좀 더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는 유료로 전문업체에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고비즈 코리아의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을 해나 코트라의 해외 마케팅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신다면 비용을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홈페이지 마케팅에 관해서는 제가 추후에 영상을 만들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이베이, 아마존, 알리바바 등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소액 수출을 함으로써 수출 연습을 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하는 경우 보통 우체국 소포나 택배로 상품을 발송하기 때문에 절차가 훨씬 간단합니다. 거기다 요즘에는 이런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다 보니 일반적인 수출보다 더욱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현지 시장의 반응을 살필 수도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출하기 전 이런 플랫폼을 통해 시작하는 것은 손해볼 것 없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공부삼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도해볼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되는 한 최대한 빨리 시도해서 후기를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